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환율이 이 지경까지 오니까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지셨습니다. 도대체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오늘 그 해답을 아주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천조국이라서 좋다라는 식의 감정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핵심은 바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이 펀더멘털의 격차가 어떻게 수익률 격차를 만들어내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뼈아픈 팩트 폭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수익률 비교입니다.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섹터로 비교해 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ETF인 SMH와 국내 반도체 ETF들을 맞붙여 봤습니다. 보이십니까? 미국 SMH는 무려 22%라는 엄청난 양도세를 납부하고 나서 세후 수익률을 계산하더라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인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비교하면 세금을 다 떼고도 SMH가 11% 차이로 흑자 승리를 거두었고요. 코덱스 반도체와 비교하면 무려 67%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금 22%를 가차없이 떼어가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이 거의 없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 역설적인 결과,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두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수익률의 격차를 만들어내는가?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 두 가지를 통해 그 내막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지수가 바로 국가의 경제 규모와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지표, 바로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두 나라 GDP의 역사적 흐름을 팩트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1980년부터 2025년까지의 명목 GDP 추이입니다. 위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 미국이고 저 밑바닥에 거의 누워있는 주황색 선이 대한민국입니다. 표를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1980년 당시 미국 GDP는 2.86조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0.07조 달러였죠. 1995년이 되자 미국은 7.66조 달러, 한국은 0.57조 달러로 성장합니다. 2010년에는 미국 14.96조 달러, 한국 1.14조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미국은 무려 29.84조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경제 체급에 도달했고 한국은 1.82조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십시오. 미국은 30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 공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가파르게 위를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완만하게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아주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 넘고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당연히 GDP가 크겠지. 그게 한국 주식 안 오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비율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은 1980년 2.8조 달러에서 29.8조 달러로 겨우 10배 성장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0.07조 달러에서 1.82조 달러로 무려 26배나 성장했다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역동적인 나라인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라고 말이죠. 얼핏 들으면 이 26배 성장이 대단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세를 그르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왜 오판인지 냉정한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26배 성장했던 것은 그냥 과거 폭발적 성장기에 흘러간 영광일 뿐입니다. 최근 7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 GDP는 2018년 1.72조 달러에서 2025년 1.82조 달러로 단 5.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7년 동안 고작 5.8% 성장한 겁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20.61조 달러에서 29.84조 달러로 무려 44%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장률 차이가 무려 7.7배입니다. 체급이 한국보다 15배 이상 큰 거대 거인이 성장 속도마저 7.7배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도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최근 7년 GDP 그래프만 따로 떼서 확대해 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2018년에 1.72조 달러였던 경제 규모가 2021년 코로나 유동성 버블로 1.82조 달러 피크를 찍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저앉았다가 겨우 회복하는 행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전망치가 1.82조 달러입니다. 7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제 전체가 성장을 멈추고 긴 정체기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명목 GDP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정녕 30조 달러 규모를 가진 세계 1위 경제 대국의 그래프가 맞단 말입니까? 2018년 20.61조 달러에서 출발한 경제가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뚫고 올라가 매년 앞자리를 바꾸며 29.84조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완벽한 우상향, 폭발적 성장 그 자체입니다. 돈이 흘러들어가는 주식시장의 원천인 국가 경제 자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장하는데 미국 주식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7.7배나 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미국은 왜 저렇게 성장을 잘하고 한국은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가? 이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해주는 두 번째 핵심 지표가 바로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자본 효율성, 캐피털 이피션시 레이시오입니다. 자본 효율성이 대체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국가가 1달러를 투입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과연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뜻이므로 자본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수치가 낮으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라는 뜻입니다. 지난 45년간의 자본 효율성 그래프를 보십시오. 가히 충격적입니다. 파란색 선인 미국은 1980년 이후 자본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여 지구상에서 자본 효율성이 유일하게 꾸준히 증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분홍색 선인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980년대에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자본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효율적으로 성장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을 쏟아부어도 효율이 나지 않는 저효율 늪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자, 경제 성장률의 참담한 격차, 그리고 자본 효율성의 추락. 이 비극적인 격차를 만드는 진짜 배후, 즉 진짜 펀더멘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구조적 병폐를 지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 배분의 왜곡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회의 유연성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 경제의 날개를 달아주었는지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 배분의 왜곡 문제입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인재 같은 귀한 자원은 가장 높은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흐름이 왜곡되어 지대 추구의 방향, 즉 새로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파이를 서로 더 많이 뜯어 먹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규제의 벽 뒤에 숨어서 기득권을 지키고 남의 주머니 터는 싸움의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이죠. 이렇게 자원 배분이 왜곡되면 국가 전체의 자본 비용 효율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시죠. 첫째, 인재 자원의 왜곡입니다. 대한민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창업하거나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도전 없이 안일하게 철밥통을 지키는 포지션을 선호합니다. 둘째, 자본의 왜곡입니다. 투자 자금이 세상을 바꿀 혁신 벤처가 아니라 나눠먹기식 구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 예산의 왜곡입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R&D나 원천 기술 투자가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 분배에 세금이 펑펑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왜곡이 국가 체력을 갉아먹고 있는 주범입니다. 다 같이 나누자는 도덕적 슬로건 뒤에 가려진 경제적 현실은 참혹합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입니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 현장은 교섭권 요구와 재심 청구로 마비 직전입니다. 가치를 창출해 파이를 키우기보다 대기업의 파이를 뜯어내려는 갈등만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재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의 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소송과 교섭 방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자본 낭비가 결국 우리 산업의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갈등도 심각합니다. 카카오, HD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20에서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미래 AI 기술이나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주주에게 환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치 창출보다 배분 갈등에 매몰된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 효율성 추락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정부 관료들의 왜곡된 시각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하자는 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려 반도체는 공공재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기업이 피땀 흘려 기술 개발해서 번 초과이익을 사회에 재분배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토론회를 열겠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금으로 주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정당한 이익마저 포퓰리즘적으로 빼앗아 분배하겠다는 정권의 발상, 이게 기업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자본이 흐르는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미국 펀더멘털의 핵심은 바로 압도적인 사회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 노동 유연성입니다. 미국은 외부 환경이 바뀌면 가차없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도태된 비효율적인 부분을 칼같이 잘라내서 자본을 더 효율적인 곳으로 빠르게 재배치합니다. 둘째, 규제 유연성입니다. 미국의 규제 철학은 법에 명시된 금지 사항 외에는 일단 뭐든 다 도전해봐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입니다. 법에 안 적혀 있으니 불법이야 라고 옥죄는 한국과 정반대죠. 이 극도로 유연한 시스템 덕분에 우버, 에어비앤비, AI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미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해고 칼바람이라는 뉴스처럼 메타, 오라클,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에만 10만 명 이상을 감원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왜 이런 결단을 내릴까요? AI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효율성이 떨어진 기존 인력을 빠르게 재배치하고 그 자금을 데이터 센터와 GPU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이러한 속도전이야말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반면 한국의 규제 유연성은 철저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8대1로 끝난 차차의 도전, 헌재 타다금지법 합헌. IT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엔 비판 속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구시대적인 택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다금지법을 합헌이라 판결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규제에 가로막혀 고사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규제의 유연성 속에서 매달 11.5%라는 엄청난 이율의 비트코인 우선주, STRC 같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트코인을 투기로 몰아세우며 현물 ETF 구매조차 금지할 때 미국은 규제 유연성 안에서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주주들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분석의 결론을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미국의 압도적인 자본 효율성입니다. 미국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가차없이 도려내는 유연한 시스템을 통해 자본을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집중시킵니다. 둘째, 혁신이 샘솟는 구조입니다.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선순환되며 인류의 삶을 바꾸는 기술적 성과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셋째, 독보적인 성장입니다. 전 세계가 정체되어도 홀로 가파른 성장을 증명해온 유일한 국가입니다. 결국 미국의 시스템적 유연성과 혁신이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 경제적 격차를 이해하는 것이 곧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자산 배분의 시작입니다.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최종 관점을 4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펀더멘털 비교의 관점입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이 아닌 GDP와 혁신지수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미국 주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을 세계 최대 규모의 안전한 미국 중앙예탁기관에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자산의 이민입니다. 현실적인 이민이 어렵더라도 전 세계 자본이 가장 신뢰하는 안전지대인 미국으로 여러분의 자산은 얼마든지 이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미국의 유연성과 혁신이야말로 여러분이 이민 보낸 자산의 안전과 성장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환율 폭등 속에서 원화 가치 하락과 자산 보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